서영창입니다. 오늘은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지는 수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 30년 가까이 토지 개발을 하면서 직접 부딪혔던 수많은 사례를 1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맹지를 탈출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현황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새로 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소형으로 주택 한두 채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현황 도로를 찾아서 별도의 비용이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고, 반면 대형 개발에 있어서는 진입로 개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개발 비용보다 개발 후에 훨씬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진입로 개설 비용을 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비도시 지역의 토지는 객관적인 시세가 없어서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 호재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개발 호재가 있다고 생각되는 도시 외곽이나 어느 특정 지역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거래 동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는 3개월마다 전국 17개 시도에 토지 거래 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3개월 동안의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 분석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토지 투자 후 고수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분석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의 토지 투자를 위해서 준비된 것으로 여러분의 토지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PPT 화면을 통해서 오늘 강의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맹지 탈출인데요. 현황 도로를 이용한 맹지 탈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맹지를 탈출하는 것이죠. 자,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벽돌 담이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시멘트 담이 보이죠. 그 사이에 이 도로가 있는데 보도블록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리고 여기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자,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수많은 집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지적도를 보면 지적에 없는 도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로를 통해서 지어진 이 안의 주택들은 그러면 맹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면 공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게 건축법 2조에 있는 것이죠. 4m 이상의 도로인데 양쪽에 건물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건축법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개발하려고 하는 땅의 소유자가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한 내용을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허가가 되는 건데, 그걸 우리는 건축법 기준에 맞는 도로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도로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공도가 아닌 개인이라면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건축법 기준에 맞고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도로이다. 그래서 공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맹지 탈출을 위해서 건축법 도로를 활용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드렸죠. 건축법 도로가 어떤 것이다. 5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황 도로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현황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도로, 그리고 신설 도로는 새로 만들어진 도로, 이렇게 각 5개씩 15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다는 것인데, 건축법 도로를 활용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의 도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법 도로, 사도법 도로, 기타 관련법 도로, 그리고 건축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 이렇게 5가지.
뒤에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황도로인데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된다 그랬죠. 그런데 도로관리대장에 올라 있지는 않지만 건축법 기준에 맞는 도로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맹지 탈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례로 지정한 도로, 도례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에 있는 도로, 그리고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통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통행지역권 설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지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판을 통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해보는 이런 방법들이 현황도로를 활용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축법 도로는 지난 시간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4개는 법정도로고 하나는 지정도로입니다. 이 말은 개설을 도로법 기준으로 만들었고 관리도 국가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이 4가지 도로, 물론 사도법 도로는 이건 개인이 합니다. 도로법 기준으로만 설치했다는 것이지 관리는 이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법에 의한 국도, 지방도, 시군, 구도, 그리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 이게 준용도로입니다. 이런 도로는 개설 및 관리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인 것이고 지정도로는 허가권자가 지정을 했지만 관리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법과 다른 것은 뭐냐? 사도법의 도로는 도로법 도로 수준으로 제대로 만들어 놓은 도로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지정도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지나갔던 것은 어떤 거냐? 연결허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법정도로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를 연결할 때 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도로들은 도로법의 도로는 어떤 겁니까? 자동차 통행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내 사업 부지를 도로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는 시내 지역에 있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어쩌면 보행이 우선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사용하는 공도가 되고요.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도가 되고 도시 외곽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차 통행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땅에 붙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사용 승낙도 필요 없이 이 도로를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이게 공도라는 것이죠. 도시계획 시설 도로입니다. 자, 도로법 도로는 연결허가 금지 구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방도인데요. 2차선 지방도에서 기왕에 만들어진 도로는 그냥 이렇게 쉽게 들어갑니다만 새로 여기다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진입로를 여기다 만들어야 한다 할 때는 지방도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연결허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지 구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법 도로는 이게 국도거든요. 2차선 국도. 2차선 국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은 농어촌도로 수준입니다만 도로법 수준으로 도로를 만든 개인이 관리하는 도로. 이 도로 주변에 있는 이런 땅들은 맹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기타 관련법 도로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라든지 아니면 100여 가지 개발법에 있는 많은 도로들, 뭐 댐으로 연결되는 댐 도로 이런 것들이 관련법 도로인데요. 이것은 도로법 수준으로 준용이 돼 있으면 연결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는 연결이 좀 쉬운 편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다 건축허가에 쉽게 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게 이거였죠. 2차선 도로에서 허가 건축물하고 사이에 있는 이 도로. 이 도로는 토지용계 확인설에 안 나옵니다. 지적도에도 도로로 표시가 안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일부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 받을 때 이걸 지정했다면 이건 공도라는 것이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하다. 맹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5가지 방법에 의해서 맹지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또 반대로 도로법 도로, 국도나 지방도나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지만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도로법에 보면 연결허가 금지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곡선 반경. 그러나 커브가 좀 심한 곳에는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면 시야를 가리죠. 그래서 시가 미확보 구간. 뒤에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종단 기울기. 언덕을 올라가는데 열심히 화물 차고 올라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가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또 연결 허가는 안 된다. 다만 오르막 차로를 별도로 설치하면 가능하다. 이런 구간이 있고, 세 번째는 터널입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눈이 좀 어두워졌는데 터널 밖으로 나오자마자 옆에서 바로 차가 튀어나온다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300에서 350m 구간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맹지가 되는 거죠, 결국. 그 다음에 교량등이 가까이 있어서 변속 차로를 설치가 불가능한 거, 이것도 다 뒤에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선 도로에는 연결을 하려면 변속 차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리가, 이 변속 차로 거리는 90에서 약 180m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땅으로부터 4차선 도로하고 접한 길이가 90에서 180m가 있어야 내 땅이 맹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4차선 도로에 접하면.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터널이란 여러 가지 있어서 변속 차로를 만들 수 없다면 그 땅은 맹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결허가 금지 구간이 있는데,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도시지역 안에서 정비된 일반 국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미 그걸 다 안전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도시지역 안에는 안전을 하게 설치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5번째는 일반 국도의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도시 외곽에 가보면 잘 뻗은 4차선 도로가 가다가 3거리, 4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코너의 각지가 참 좋잖아요. 주유소도 할 수 있고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 각지인데 의외로 그게 맹지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판단들은 제가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런 토지에 투자하거나 개발할 때는 반드시 토목측량 설계사무실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정차대, 주민 통행이 위험한 구간, 이런 곳에는 연결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이 금지되면 결국 그건 맹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곡선 구간 반경은 이런 겁니다.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경사가 조금 급하죠. 이 곡선 반경이 아까 280m 미만일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축물이 지어진다면 커브 돌 때 시야가 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건축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쓸모없는 땅 내지는 맹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터널은 이건 정비가 이미 됐습니다. 터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300에서 350m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 도로는 이렇게 직접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 땅은. 그럼 이 땅은 맹지인데, 여기는 보면 이미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인도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이면도로를 만들어서 이 땅의 소유자는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반대로 나올 때는 여기서 이렇게 돼서 거꾸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미 이게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도시적으로 나가면,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이런 게 없어요. 정비된 것이. 그럴 때는 터널로부터 300에서 350m까지는 자칫 맹지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변속 차로 설치 불가능,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4차선 도로라는 건 보이시죠? 4차선 도로. 4차선 도로에 여기 음식점을 허가를 받아서 연결을 하려면 이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또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는, 이게 90m에서 180m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공단 진입로는 60m고요. 감속 부분이, 가속 부분이 120m입니다. 그래서 합이 180m다 이겁니다. 일반 음식점, 이렇게 조그마한 음식점은요, 감속 부분이 30m고 가속 부분이 60m입니다. 그러니까 90m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90m 공간이 없으면 결국 맹지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산정 기간은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4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삼거리가 됐습니다. 물론 사거리도 이럴 수 있는 거고요. 자, 삼거리, 사거리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고 직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차량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데 이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결돼서 차가. 그럼 사고 우려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교차로는 연결을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는 제한거리 최소 길이가 속도가 80km일 때, 보통 4차선 도로는 80km잖아요. 80km일 때 도시지역이거나 지구 단위는 70m 정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허가해 주지 마라. 여기서 여기까지 허가해 주지 마라. 지나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100m까지는 제한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삼거리에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지정도로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지정도로.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해주면서 또는 신고를 받으면서 그 진입로를 건축법의 도로라고 지정한 도로인데 이 도로가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게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찾는 순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2009년 8월 13일 이후에는 토지연계 고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물론 비도시 면적은 안 나오죠. 지정 자체가 안 되니까 비도시 면적은. 자, 그런데 그 이전 건 그러면 어떡할 거냐. 대법원 판례에 보면 76년 2월 1일 전에 개설된 것은 4m 이상의 도로는 무조건 도로로 본다. 건축법의 도로. 그랬는데 자, 그럼 70년 2월 이후 것은 어떡할 거냐. 도로관리대장은 81년 10월 8일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만들려고 법에 이제 들어와 있고 현재 법정 양식은 94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허가는 62년부터 지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도로에. 허가 때는. 신고는 92년부터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정한 근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관리대장이 없어요. 이럴 때 사실은 분쟁이 많이 생기고 토지 소유자들이 안타까워하죠. 자, 이럴 때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건물 배치도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다음 7번째는 조례도로입니다. 공도인데 공도로 만들어놓은 근거가 없는 게 또 우리도 많아요. 예를 들면 새마을 사업 때 도로라고 지정해 놨는데 새마을 사업 때 기부한 근거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 확포장한 거.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 유일한 통로인데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올라진 건축물이 있는데 지정이 안 된 거.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건축법 45조 1항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놨어요. 어떤 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통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공도로 만들어라. 사실 동의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억울하지요. 토지 소유자한테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한 것은 그렇게 해라. 이게 이제 건축법의 취지인데요. 99년 5월 9일 날 이게 우리 법에 처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자체는 건축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가는 적극적인 지자체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유지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어느 소극적인 지자체는 꽤 많습니다. 의외로. 복개되는 하천, 국어, 제방도로, 공원내도로 이런 것만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러면 사유지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조례로 지정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국토부나 또는 건축법은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 지역에서 현황도로를 활용하는 방법. 현황도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지만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보행과 통행이 되는 것. 이게 현황도로란 말이죠. 그런데 비도시 지역에는 그런 현황도로 또는 사실상 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 도로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다면 이건 공도가 되는 것이지만 비도시 면지역은 지정 의무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의외로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도시 면지역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비도시라고 하는 건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하고 면지역은 군 밑에 행정단위 면이거나 도농복합도시의 면을 말한다. 비도시 면지역은 도로 지정 의무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는 통행지역권입니다.
통행지역권은 토지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에 의해서 등기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정 지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 시효취득으로 하는 시효취득 지역권이 있고, 또 관습상 지역권인 건데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해버린 거죠. 그리고 도로 소유자도 이미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상 포기한, 그래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것은 그냥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약정 지역권을 통해서 맹지를 탈출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런 겁니다. 맹지가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맹지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주변 토지 소유자한테 양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되고, 주변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판사가 선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주변 토지 소유자한테 나 진입로로 쓰겠다고 양보를 청할 권리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농지의 경우에는 농기계 들어갈 정도 너비를 양보받을 수 있고요. 지목이 그러니까 대지화돼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너비의 양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과선인 농지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해도 건축허가를 못한다. 자, 이제 맹지 탈출 15가지 중에 10개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를 이용한 10가지 방법,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로 개설하는 도로 5가지를 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